안녕하세요, 올소입니다. 자, 오늘은 추억이 좀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걸 만든 게 아마 96년쯤이었을 거고, 그 이후에 새로 생기는 것들은 거의 다 접하고 살았어요. 블로그 했었고, 다음 카페에서도 있었고, 네이버 카페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추억의 미투데이 이런 SNS, 트위터, 지금도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해서 이 인터넷 세계를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예전에 티스토리라는 블로그를 하고 있을 때 거기다 글을 하나 썼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한 15년은 된 것 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음에서 메인에다 올려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갖고는 연휴 기간에 갑자기 블로그에 가봤더니 블로그가 뻥 터졌어요. 막 댓글이 붙고 난리가 나서 이제 답변도 쓰고 막 이러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고 났더니 누가 제일 많이 왔을 것 같으세요? 그쵸, 동종업계에서 감시하러 제일 많이 왔겠죠. 그래가지고 치과 의사들이 되게 많이 왔었나 봐요. 그 중에서 나쁜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이후에 제가 글만 쓰면 그 글 쓴 거를 그대로 제목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가져다가 약간만 각색해가지고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거기다 광고를 붙여가지고 자기 블로그를 막 띄운 거죠. 그래가지고 글 쓰다가 지쳐서 블로그를 접었었어요. 남의 광고글 소스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때 그 제목이 왜 치과마다 충치 개수가 다를까 였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시면 그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일반 환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칫솔질 교육하고 이러는 것들, 지금은 이제 SOD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두포 유라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 정확한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그 전에는 이런 이름을 썼었어요.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그 전람회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취중진담이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앞자를 이빨 치자로 바꿔갖고 취중진담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 예전에 블로그 카피하던 사람이 그대로 와가지고 그 제목도 가져다가 또 유튜브에서 강의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참 화나는 일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는 건 언젠가 페이스북인가 어디다가 그 치과의사죠, 그 사람이 자기 내용을 누군가가 카피해서 쓴다, 이 사람을 고소할까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가가지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생각, 옛날 생각은 안 하냐, 나다, 이렇게 썼었는데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병원 홍보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환자를 꼬셔보려고 그런 글들 써는 사람들은 좀 별로긴 해요. 오늘은 컨텐츠를 얘기를 하다가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왜 치과마다 충치 개수가 다를까? 진짜 달라요. 이 치과에 갔더니 충치가 3개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른 치과 갔더니 여기 충치가 없습니다 그래요. 어느 놈한테 갔더니 충치가 11개가 있대요. 누가 제일 착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충치 없다고 그러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요즘 양심치과다 막 이렇게 부릅니다. 충치는 과연 뭘까요? 그리고 치과의사가 충치라고 진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어디까지가 충치일까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유튜브 찍으면서 늘상 말씀드렸지만, 충치라고 표현하는 건 치아의 딱딱한 조직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구멍이 뚫리겠죠. 자, 그럼 오늘 갑자기 구멍이 뽕 하고 뚫릴까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거기에 칼슘과 인 같은 것들이 빠져나갔다. 칼슘과 인이 자꾸 빠지면 구조가 약해지겠죠. 하지만 현미경으로 보기 전까지 몰라요. 이것도 충치입니다. 거기에 칼슘이 빠지고 또 빠지고 막 하다 보면 이가 구조는 괜찮은데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보이거나 색깔이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것도 충치예요. 그게 더 진행이 되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돼요? 이빨이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충치예요. 그 부스러지고 난 다음에는 구멍이 커져요. 그럼 구멍이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때가 껴요? 그럼 까매 보여요. 이것도 충치예요. 그 다음번에 그 단계를 넘었으면 그냥 놔두면 이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이거는 긁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도 충치예요. 자, 치과의사는 3개라고 한 사람, 11개라고 한 사람, 1개도 없다고 한 사람, 어디까지의 충치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게 치과마다 충치의 개수가 다른 이유입니다. 충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11개 있다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양심치과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저희 치과에 오면 모든 이의 충치가 다 있어요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제일 비양심적인 치과의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치과의사가 평균적으로 충치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는 너무 많이 썩어서 오늘 드릴로 파내고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될 만큼 썩은 것들을 충치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3개가 있어요는 뭐예요? 현미경적인 충치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썩어 있는 것들은 여러 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 세 개는 파내고 때우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널 것 같아요. 그게 세 개입니다. 11개는요? 이것저것 보니까 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얘를 긁어내고 파낼 필요까지는 오늘 없지만 스스로 잘 관리해서 충치의 진행을 막지 않으면 6개월 후, 1년 후에는 이게 다 파야 될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얘네들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잘 해봅시다. 이런 걸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건 되게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충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현미경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썩은 것까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보기에 충치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에 기준이 각기 다른데 이런 얘기까지 환자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기는 하겠어요. 근데 뭐 다들 바쁘고 저처럼 말이 많은 인간들이 아니니까 제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은 막 떠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충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으로 봤더니 썩었어요. 까만 줄이 같습니다. 이건 파내야 될까요? 나이가 40인데 저 까만 줄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그렇게 까만 줄이었어요. 그 이후에 정신 차리고 불소치약 쓰고 서서 멈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진행 속도가 되게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치과의사가 이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근데 까만 줄이 있어요. 이게 중학교 때부터 있던 까만 줄인지 6개월 전에 새로 생긴 까만 줄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건 분명히 충치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치과에 잘 안 오는 사람인 것 같고 그냥 보내면 2년 후에 신경치료할 꼬라지가 돼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파기엔 좀 아깝지만 설득해서 오늘 제거하고 떼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치과의사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요. 요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진행되는 것 같지 않은데 오늘 하나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6개월 있다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또 경과를 한번 관찰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야겠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이 충치의 진행 속도를 평가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 또 옆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6개월 후에 올지 누가 알아? 누가 보증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나타났어요. 그럼 심하게 썩어서 올 수 있죠. 그럼 고민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잘 설득해서 6개월 후에 오라 그러면 올까? 아니면 그냥 오늘 파서 떼우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치과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봤다고 까만색이라고 파내자는 얘기를 안 하고요. 내가 6개월 전에도 봤고 2년 전에도 봤고 계속해서 이 상태로 멈춰 있는 것 같으니까 얘는 잘 관리하면서 파내지 말고 유지해 봅시다라는 얘기를 치과의사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오늘 그 환자를 처음 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언제 볼지 모르는 상태예요. 왜냐면 환자들이 자꾸 옮겨 다니거든요. 치과의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치라는 걸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히 말하는 과잉 진료라는 걸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오늘 안 파도 되는 걸 팠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과잉 진료지만 이 사람이 방치된 채로 2년 지나고 났을 때 생기는 일을 막았으니까 예방을 해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진짜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막 파내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치과의사가 충치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충치를 제일 잘 보는 이에 밀착시켜서 찍는 필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걸로 찍어도 이가 50% 이상 망가져야 엑스레이 나온대요. 자, 오늘 내가 봤는데 엑스레이상에 충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까만 줄 몇 개 있는 거 말고는 없어요. 충치가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걸 파자고 그런 놈이면 비양심 치과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엑스레이에 나온 충치는 없어요. 그러나 관리 상태를 봤을 때나 그동안에 떼온 걸로 봤을 때는 여기저기에 50%가 되기 위해서 썩어오고 있는 충치들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우리 치과에 오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찍어보고 사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충치가 더 생기지 않도록 칫솔질하는 거 알려드리고 치간칫솔 쓰는 거 알려드리고 치약 알려드리고 불소 도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50%를 넘지 않도록 어떻게든 매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판사인 것처럼 저 사람이 충치가 5개가 있대? 딱 보고서 아니야 없어. 저 사람은 나쁜 치과의사야. 이렇게 진단해 주듯이 얘기하면서 양심적인 거와 비양심적인 걸 나누는 건 의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 사람을 정기적으로 불러서 보고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로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치과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의료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과거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살아가는 생활 습관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선생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의료인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어느 치과에 갔는데 엑스레이까지 다 찍어봤는데 충치가 없대요. 근데 6개월 이후에 회사 앞에 생긴 다른 치과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충치가 있답니다. 6개월 전에 치과 의사는 돌팔입니까? 6개월 전에는 엑스레이에 나올 정도의 50%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그게 엑스레이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뭐예요? 어느 놈이 착한 놈이냐 나쁜 놈이냐가 아닙니다. 그 밑에 또 다른 40%, 30%짜리 올라오고 있다는 중이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스스로의 관리가 바뀌셔야 됩니다. 그게 안 바뀌면 매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치과에 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떼우는 게 개수가 늘어날 거예요. 오늘 얘기는 충치의 진행 단계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어요. 눈으로 안 보입니다. 현미경적인 충치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눈으로 보여서 우리가 파내야 될 충치까지. 그리고 그 충치의 진단과 개수의 기준은 치과 의사의 성향, 그다음에 환자를 정기적으로 보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 드렸어요. 서로 믿고, 그죠? 서로 믿고 사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들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